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 2조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41,795달러로 소폭 상승했으나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제는 뉴욕 새로운 시장 에릭 아담스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뉴욕 타임즈 기사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뉴욕은 미국이고 미국은 전 세계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더 뉴욕 타임즈에서 오미크론의 역습이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미국 전역에 죽음과 질병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오미크론이 일찍 공격한 도시들, 처음 뉴욕이죠. 코비드-19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뉴욕, 보스턴, 시카고의 데이터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 그래프 하나를 올렸습니다. 뉴욕시의 코비드-19 상황인데 코비드-19가 발생한 후에는 바로 중환자가 늘어나고 2주 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사망자가 증가합니다. 이 코비드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중환자로부터 시작해서 병원이 마비가 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그래프를 보면은 2021년 작년 1월에 엄청 심각했죠. 주가는 3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비드 락다운은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의 하락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극도로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종은 크리스마스 전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너무나 급속하다. 이거보다 더 가파르다. 그래서 이 그림이 향후 어떤 차트가 나오는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 바로 반응하는 게 또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상승에도 알트코인 지금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유동성을 항상 준비해 놔야 된다. 유동성 50% 이상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호 분석가 니콜라스 머튼은 거래소에서 줄어드는 비트코인이 강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글라스 노드에 대해서는 저도 종종 분석을 해드리지만 실제로 그 안에 전체적인 심리, 거래소 내부 사정, 지갑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차트상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 머튼은 이것 안에 숨겨진 그런 내용들을 읽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공급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블록체인 추적 글래스노드의 측정 지표를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급 감소가 강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표상에 선물, 옵션 시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주요 키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암호화폐가 사실상 기초 자산에 상승 압력을 가하지 않고 거래되는 파생상품 시장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같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내내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감소와 낮은 수준을 보았는데 이는 몇 퍼센트 하락하는 것은 강한 강세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의 큰 부분은 거래소에서 사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기관들이 헤지 펀드로 비트코인을 집어 삼키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파생 상품이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본을 빨아들이고 시장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낮은 매수 압력을 만들고 있다.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파생 상품만 사지 나머지 코인들은 결국에는 기관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전략가에 따르면 거래자들의 선호도가 현물 시장에서 파생 상품 시장으로 옮겨지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저조한 실적이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알트장이 안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강세라고 말하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유출,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지갑에 보유되고 기관들이 싹쓸이를 하죠. 하지만
파생 상품 시장으로 비트코인이 빨아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비트코인이나 달러 혹은 어떤 형태의 가치를 가진 모든 새로운 사용자들은 파생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현물 거래소로 가지 않는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비전의 라울팔이 아마존 주가와 2013년 이후의 비트코인을 비교해 봤습니다. 아마존이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 수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가치는 점점 커진다는 메칼프 법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차트와 아마존 차트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13년 처음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차트이고 아마존은 2003년부터 2011년도 초반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그냥 눈으로 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 있는 2020년에는 고점 2번을 만들었는데 아마존도 2010년 당시 2번 고점을 만들고 하락한 후 급상승을 해서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 당시가 120달러에서부터 214달러까지 가격 변화. 아직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2022년 미래의 차트를 아마존 차트가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차트가 비트코인의 2013년부터 15년까지 차트이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차트가 2007년부터 2009년 초까지의 차트랑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1월 현재까지 비트코인 가격 동향과 아마존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2021년 1월부터 보면은 한 번, 둘, 셋, 넷, 5번의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하였죠. 이때도 2009년도 아마존 10월부터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들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 하락, 상승의 쌍봉을 만들고 하락하고 상승, 하락했죠. 똑같이 아마존 2010년도 3월에 보면은 고점 만들고 하락하고 쌍봉 만들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정확히 차트가 흡사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얼비전의 라울팔은 마지막으로 metcalf 차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가격과 아마존 가격 행동을 비교했을 때 2010년 아마존 가격 행동을 따르려면 비트코인이 3만 달러의 결정적인 지지, 리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마존의 맥칼프 값인데 이 위에 하얀색은 비트코인 값입니다. 항상 비트코인과 맥칼프 값이 비슷했다. 즉 비트코인이 불장이었고 비트코인이 하락장일 때 맥칼프 차트와 비교했을 때 항상 이렇게 일치했다. 이것으로 보면은 이번에도 비트코인 3만 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매도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종종 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충분히 유사하다. 프랙탈에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비트코인 프랙탈은 아마존보다 시간적으로도 길고 변동성도 더 크다고 하지만 이 로그 차트는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맥칼프 법칙에 근거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만 달러 수준이어야 되고 현재 4만 2천 달러는 엄청나게 저평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켈 디지털 자산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우량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관리하는 미국,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100명의 기관 투자자들 전문 자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4가지 이유는 보안, 안전성, 가격, 변동성, 시가총액 그리고 현재의 규제 환경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79%, 가격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67%,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56%, 규제 환경이
49% 순으로 나타났고 탄소를 사용하는 탄소 배출권 같은 문제도 12%라고 말했습니다. 니켈 디지털은 기관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면에서 코인을 보관하고 보완하는 것을 이미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으며 다수는 향후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과 디지털 자산 가격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틀립니다. 우리는 이 규제 때문에 가격이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5%가 의회가 내년 암호화폐 거래와 대출 권한을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부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규제가 디지털 자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75% 중에 32%는 규제가 훨씬 더 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전략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클 맥글로는 주식시장과 크립토커런시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맥글로는 비트코인이 연결 강세장이 있다고 보고 미 연준이 새 정책으로 비트코인에게 실제로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내년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고 금리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 연준은 금리 인상 예상이 비트코인과 주식시장 윈윈 시나리오를 할 수 있다. 즉 2021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당히 상승하고 주식시장도 상승했는데 이 상승시킨 이유는 풀린 유동성을 환수해야 할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S&P 500 지수가 20년 만에 60개월 이동평균선을 넘어 연장됐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상승했죠. 7만 달러까지. 이 이유는 유동성을 환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빠져야 하고 비트코인도 빠져야 된다.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안 빠지고 비트코인만 빠졌죠. 하지만 확장된 시장은 흔히 이렇게 전개된다. 상품, 커머디티와 비트코인 초기 회복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모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이더리움은 5천 달러를 돌파하는 등 2022년은 암호화폐 가운데서 우세한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